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살펴볼 경기는 앞서 펼쳐졌던 이 테네시 타이탄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타이탄스의 돌풍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굉장히 좀 캔자스시티 칩스의 화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10대 0으로 뒤지면서 출발했음에도 전혀 이거 질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전주에 네. 24대 0을 뒤집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0대 0, 17대 7 정도는 이렇게 뭐 리드를 당해도 네. 크게 이렇게 뭐 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안 드는 뭐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타이탄스부터 이제 어쨌든 리드를 했으니까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타이탄스가 사실 이제 데릭 헨리가 그 전주까지 엄청난 활약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기에서도 한 2쿼터 중반까지는 헨리가 뭐 지난주까지의 기세를 이어가면서 네. 상당히 러싱을 잘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반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0, 17대 7까지 리드를 잡았었는데 네. 그동안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질 것 같다 칩스가 이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제 초반에 이제 그 타이탄스가 리드를 잡았던 그 상황을 좀 보면 타이탄스가 이날 재밌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타이트엔드 1명 내지는 이제 2명까지 쓰는 걸 상당히 이제 좀 뭐 자주 다뤘었는데 네. 이날은 타이탄스가 초반에 3 타이트엔드 세트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타이트엔드를 3명이나 배치하면서 이제 3명이 오펜시브 라인과 함께 헨리의 러닝 공격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헨리의 러싱 공격을 지원해주다가 기회가 되면 타이트엔드들이 이제 나가서 언더니스 패싱 공격을 하면서 초반에 상당히 분위기를 좀 주도했었죠. 그렇습니다. 한 2쿼터 중반까지는 타이탄스가 상당히 이제 경기를 본인들이 원하는 페이스대로 끌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수만이 17대 7이 아니라 타이탄스가 무려 이제 9분짜리 터치다운 드라이브까지 하면서 타임 오브 포지션도 네. 그때까지는 17분 대 7분. 그러니까 점수도 17대 7. 타임 오브 포지션도 거의 17분 대 7분으로 초반에 상당히 원하는 페이스대로 경기를 장악을 해나갔었는데 그때까지 타이탄스 페이스였다 그러면 네.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칩스 페이스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칩스가 얼마나 공격력이 무섭고 네. 얼마나 또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걸 진짜 진짜 아낌없이 보여준 경기였는데 네. 근데 칩스가 첫 번째 터치다운한 걸 보면 거의 뭐 리버스 플레이나 뭐 다름없는 네. 타이리킬. 타이릭 힐에게 거의 이제 터치 패스를 해서 그거를 재빨리 이제 코너를 돌아서 이제 터치다운을 했죠. 맞아요. 두 번째 터치다운도 보면 재밌는 게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프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칩스가 가지고 있는 그 2명의 미스매치 리시버 네. 한 명은 이제 타이릭 힐 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 그 다음은 이제 뭐 리그 최고의 타이랜드 트래비스 켈시 이 2명을 이제 항상 수비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네. 누구를 더블팀을 하느냐 아니 둘 다 더블팀을 하느냐 이제 고민을 하는데 초반에 타이릭 힐을 더블팀하다가 트래비스 켈시한테 더블팀이 들어가니까 네. 뭐 마호스가 그걸 놓치지 않고 싱글 커버리지로 남겨진 타이릭 힐에게 바로 또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해서 추격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탄스 고민을 하는 거죠. 안 되겠다. 둘 다 더블 커버리지 해야겠다. 그래서 타이릭 힐과 트래비스 켈시를 다 더블 커버리지를 하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패트릭 마우스가 직접 뛰어서 그 플레이가 이 경기에 정말 백미였죠. 정말 이게 저는 활용점정이라고 봤거든요. 이 그렇죠. 터치다운으로 역전까지 했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칩스가 리드를 잡는 그런 터치다운이었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타이탄스 입장 특히 이제 수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만한 플레이였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더블 커버리지를 했는데 네. 켈시와 타이릭 힐 둘 다 더블 커버리지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우스가 직접 들고 뛰어서 네. 27야드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사이드라인을 이렇게 쭉 뛰어가다가 태클 걸렸잖아요. 태클 걸렸는데 이제 스핀 무브로 따돌리고 터치다운까지 하는 정말 이날 백미였죠. 네. 그래서 이제 역전을 당했는데 뭐 진짜 칩스가 정말 이렇게까지 다양하다라는 걸 보여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터치다운을 보면 35점째 내던 터치다운을 보면 이제 타이탄스가 패스러시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마우스가 가볍게 피해서 60야드 터치다운 패스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걸 어떻게 다 막지? 라는 생각이 진짜 절로 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칩스의 막강한 화력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이제 이 테네시 타이탄스 같은 경우는 역전이 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이제 데릭 헨리 중심의 어떤 그렇죠. 공격을 조금 내려놓고 패싱의 비중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조금 경기를 풀어가는데 힘들었던 요인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탄스가 이제 좀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사실 지난주까지 했던 그런 방식대로 러싱 공격 중심으로 계속 잘 풀려갔으면 네. 이날 한 2쿼터 초반까지 그랬으니까 그 페이스대로 계속 갔다 그러면 아마 별 문제 없이 그 공격 방식을 계속 유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칩스가 추격해오고 심지어 역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기 방식을 바꿨죠. 사실 이제 후반에 나와서는 데릭 헨리한테 공을 거의 안 줬어요. 네. 그래서 데릭 헨리가 후반에는 단 3번의 캐리에 7야드 러싱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프리뷰하면서 데릭 헨리도 지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지쳤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쳤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초반 이후에 칩스의 페이스를 보면서 본인들이 좀 당황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그 칩스의 디펜시브 태클 프로볼러로 뽑힌 그 크리스 존스가 이날 다시 출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크리스 존스가 중앙에서 압박을 가하고 그가 잘해주니까 이제 양쪽에 있는 디펜시브 핸드 프랭크 클락과 타너 패스니어까지 이게 패스러시가 풀리면서 네. 상당히 이제 그 테너힐의 공격 패싱만이 아니라 그 데릭 헨리에 대한 압박까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들어갔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좀 당황하지 않았나.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칩스가 정말 금방금방 득점을 하다 보니까 타이탄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도 금방금방 응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의해서 좀 공격 방식을 바꾼 게 아닌가라는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지난주까지는 헨리 중심의 러싱 공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테네일과 리시버들 간의 그런 호흡이 자연스럽게 계속 연결되는 그런 흐름은 좀 끊어졌었던 네. 거죠. 근데 이제 칩스가 이제 막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해서 점수를 금방금방 내니까 쫓아가야겠네라는 생각에 패싱 공격 위주로 전환을 했는데 일단 뭐 쿼터백과 리시버가 바로 어떤 그렇게 호흡이 다시 잘 맞는 그런 관계로 전환이 급격하게 안 됐고 네. 또 그 다음에는 패싱이 올 거구나 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칩스도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격이 자연스럽게 러싱과 패싱이 균형을 이루고 뭐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공격 패턴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뭐 극단적인 러싱 중심으로 하다가 네. 급격한 패싱 중심으로 전환을 하니까 사실 리듬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수비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상당히 좀 공격이 좀 안 풀리는 그런 상황으로 갔죠. 네. 근데 거기다가 데릭 헨리조차도 이 지지난주 보여줬던 그런 압도적인 모습과는 그래도 거리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후반에는 뭐 사실 러싱 기회를 많이 잡지도 못하면서 네. 단 3번 러싱에 이제 7야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지난 3경기에서 계속 180야드 이상을 달리고 그렇죠. 3경기 합쳐서 이제 96차례나 이제 러싱을 했었는데 이날은 뭐 경기 다 합쳐서 19번 러싱에 69야드니까 그 뭐 평균만 봐도 3.6야드거든요. 캐리당. 그러니까 뭐 칩스가 나름 대비를 잘 했고 초반에 리드를 뺏길 때 상황 이후로는 칩스가 방어를 상당히 잘했다라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경기를 계속해서 주도해 나갔던 이 캔자스시티 칩스였는데 전반에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한 역전을 만들어낸 이후에 후반은 좀 스노우볼 굴리기 형태의 그런 경기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칩스의 공격이 정말 무서웠던 것이 지난주에는 0대 24에서 4분 50초 만에 28대 24로 뒤집었잖아요. 네. 이날도 상당히 빠른 시간에 짧은 드라이브들로 금방금방 득점을 하면서 진짜 칩스가 질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뒷받침하면서 정말 뭐 승리를 이끌어냈죠. 네. 근데 어쨌든 타이탄스와 칩스가 정규 시즌에 한번 붙었을 때 타이탄스가 3점차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와 이날 경기에서 차이점이 뭐냐라고 두 개를 꼽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정규 시즌 때는 타이탄스가 칩스의 공격을 터치다운이 될 수 있는 거를 계속 필드골로 방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5번이나 터치다운 찬스를 필드골 시도로 막았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나중에 블로킹이 됐었고 네. 이날은 칩스가 5번의 그 득점 기회를 다 터치다운으로 연결하면서 진짜 말씀하신 거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쓰기 좋아하는 표현대로 진짜 그 스노우볼이 칩스 입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이제 쫓아가기가 좀 어려워졌던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정규 시즌 때는 패트릭 마홈스가 무릎 부상 후에 복귀한 첫 경기였기 때문에 맞아요. 단 한 차례도 안 뛰었었다. 네. 근데 이날 칩스의 리딩 러셔가 누구였다? 패트릭 마홈스였거든요. 맞아요. 혼자 53야드 뛰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7야드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53야드를 네. 달리면서 헨리가 아까 캐리당 3.6야드라고 그랬는데 마홈스는 캐리당 6.6야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평균 야드만 놓고 보면 마홈스가 더 잘 뛰어줬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쿼터백이 못 뛰면, 그러니까 쿼터백이 안 뛰는 팀 같은 경우에는 수비 입장에서는 10명을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1대 10의 매치업이 되는 건데 쿼터백이 뛴다?
그럼 다시 막아야 될 수 한 명이 더 생겨서 11대 11 매치업이 되면서 이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스러워지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마홈스가 그런 면에서 수비에게 더욱더 압박을 가했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가 슈퍼볼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1969년 시즌 이후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라마 헌트 트로피가 이 헌트 가문이 소유한 이 구단에게 가게 됐습니다. 50년 만에 슈퍼볼 진출이에요. 아 정말 의미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0년 만인데 이날 이제 트로피 이름이 또 라마 헌트 트로피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아들인 클락 헌트가 이제 상을 받은 트로피를 네. 넘겨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붙은 트로피를 받았다는 게 상당히 감격적이었을 거고 네. 또 숫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50년 만에 슈퍼볼 진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칩스가 올해 또 슈퍼볼 우승을 할 운명인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이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칩스가 그 이제 라마 헌트 씨가 이제 팀을 창단했을 뿐만 아니라 AFC를 창설했던 그 파운더 중에 한 명이고 그렇죠. NFC와의 합병을 이끌었던 그 장본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슈퍼볼이라는 이 그렇죠. 이름을 붙인 장본인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이름을 붙여준 장본인이고 슈퍼볼 1에 진출했었고 네. 물론 이제 그때는 아쉽게 이제 패커스한테 패했었지만 사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다음 경기 얘기지만 패커스랑 나이너스 경기에서 패커스가 아, 이겼으면 그렇죠. 슈퍼볼 1의 리매치가 될 그렇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 뭐 그 매첩이 되지는 않았는데 슈퍼볼 1에 진출했다가 그때 패커스한테 패했었고 3년 뒤인 슈퍼볼 4에 진출해서 사실상 슈퍼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대결을 했던 네. 그 이전에 사실 이제 AFL, NFL 챔피언십 경기였다가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제 소구해서 이제 슈퍼볼 1, 2, 3 이렇게 됐는데 사실 슈퍼볼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었던 거는 슈퍼볼 4부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슈퍼볼 4에서 칩스가 우승을 했었으니까 지금 이제 50년 만에 네. 다시 이제 두 번째 우승 기회를 잡게 됐죠. 참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찌됐든 이제 타이탄스가 이 경기가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시즌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타이탄스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슈퍼볼까지 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즌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사실 이제 6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가는 것도 사실 이제 뭐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올라가서 디펜딩 챔피언을 원정 경기에서 꺾었고 그 다음에는 올 시즌 최강 팀을 또 원정에서 꺾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팀을 놓고 이제 흔히 이제 신데렐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 이제 신데렐라 이번 포스트 시즌의 신데렐라였는데 캔자스시티에서 자정을 맞았습니다. 북산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산왕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산화하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타이탄스로서는 사실 이제 데릭 헨리 선수가 이제 FA가 되죠? 그렇죠. 이제 데릭 헨리가 2016년에 이제 2라운드에서 드래프트 됐었기 때문에 2라운드 픽이면 이제 4년짜리 루키 컨트랙트를 맺으니까 이제 16년부터 19년까지 4년을 뛰어서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헨리가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네. 사실 올 시즌 이제 뭐 리그 러싱 챔피언이고 그렇죠. 17주 차부터 이제 그 디비전 라운드까지 보여줬던 활약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네. 그런 역대급의 활약을 진짜 어나더 레벨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 정말 고민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미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올 시즌에 이제 이지켈 엘리엇이 그 NFL 역사상 러닝백으로서 이제 최고 연봉 계약을 했는데 그 기록을 깰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타이탄스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엘리엇의 연봉을 보면 연평균 1,500만 불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을 준다?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또 러닝백들은 금방 또 이 기량이 쇠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또 더군다나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데릭 헨리도 자유계약 선수가 됐지만 네. 테네힐 네. 그 다음에 마리오타까지 이제 두 명의 쿼터백이 다 자유계약 선수가 됐거든요. 사실상 마리오타는 이제 버리는 카드라고 본다면 테너힐의 재발견이었던 올 시즌이었기 때문에 테너힐 선수를 좀 잡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지금 타이탄스 입장에서는 테나힐을 안 잡을 수가 없죠. 네. 안 잡는다 그러면 일단 팬베이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타이탄스가 이렇게 사실 턴어라운드 되는 거를 만들어준 게 사실 테너힐이잖아요. 네. 원래 이제 마리오타가 주전일 땐 2승 4패였던 팀을 그렇죠. 플레이오프에 올려놓고 그 신데렐라 런을 만들었다라는 네. 거는 정말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 장본인이었던 테너힐을 이제 자유계약으로 만약에 놓친다, 그거는 사실 이제 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결정인데 네. 지금 테너힐이 올 시즌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사실 만약에 타이탄스가 계약을 안 한다? 네. 그럼 다른 팀이 높은 금액을 주면서 데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테너힐 입장에서도 바로 계약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본인의 몸값을 재볼 거고
타이탄스가 진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시장 가격을 제대로 지불하고 계약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네. 테너힐을 만만치 않은 가격에 계약을 한다. 그런데 이제 데릭 헨리까지 높은 연봉을 준다. 그러면 사실 이제 되게 부담스러운 거고, 우리 이제 김민진 아나운서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LA 램스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이번 오프 시즌 중에 타이탄스 입장에서 정말 좀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네.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다만 이제 LA 램스와는 다르게 테네시 타이탄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캡 스페이스에 그렇죠.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두 명이 이제 장기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두 선수가 자유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몸값을 최대한 받으려고 할 거고, 네. 루키 콘트랙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실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다른 팀과 이게 비딩이 붙는다. 그리고 늦게까지 어쨌든 이제 그거를 보면서 최대한 받을 만큼 받는다. 근데 타이탄스는 두 선수를 다 잡는다. 그래서 무리해서 좀 이렇게 하다가 자칫 좀 이제 셀러리 캡에 너무 많은 부분을 좀 할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하죠. 네. 어찌됐든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로서는 굉장히 좋은 한 시즌을 보냈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오프 시즌, 이 스토브 리그에서의 어떤 그런 굉장히 할 일들이 많이 생긴 한 시즌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두 선수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타이탄스 입장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있던 선수 중에 계약이 끝나는 선수들만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부족한 포지션도 좀 이렇게 좀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포지션이 어디냐면 사실 이제 패스 러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올 시즌 이제 타이탄스를 보면 수비가 조금 이렇게 업앤다운 하기도 했는데 팀 내에서 세기 1위가 이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이제 헤럴드 랜드리인데 네. 세기 9개거든요.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못하는 선수는 아니다라고 봤을 때 그와 반대편에서 패스러시를 해줄 그 파트너를 찾아주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패스러시를 좀 보강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물론 이거를 뭐 자유계약 선수를 비싸게 데려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드래프트에서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헨리와 테네힐 이 선수들은 이제 프리 에이전트 계약을 한다 그러면 패스 러셔는 좀 드래프트에서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구멍이 많은 팀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오펜시브 라인에서도 이제 또 태클 잭 컨클린도 이제 FA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펜시브 태클도 사실 풋볼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도 좀 잘 묶어놔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에서도 자유계약 선수들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팀 내에서 오프 시즌 중에 좀 잘 고민해보고 네. 재계약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될 포지션들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의 한 시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 이제 큰 경기에 약하다라는 이런 이 인식이 강하게 심어져 있었던 앤디 리드 감독이었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 어떤 뭐 소문, 루머 이런 부분들을 좀 일축시키지 않았나. 네, 그렇죠. 일단 앤디 리드가 이제 생애 두 번째 슈퍼볼에 진출했습니다. 네. 앤디 리드가 이제 2004년에 슈퍼볼 39에 진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뉴잉글랜드한테 패했었죠. 그래서 이제 2004년 이후에 15년 만에 두 번째 슈퍼볼에 진출을 했는데 과연 우승을 해서 이제 큰 경기에 약하다라는 그런 어떤 오명을 좀 씻어낼 수 있을지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제 이 앤디 리드 감독과 캔자스시티 칩스가 슈퍼볼이라는 큰 무대에서도 이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네시 타이탄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 리뷰를 해봤고요. 네, 이제 다음 살펴볼 경기는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였던 그린베이 패커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rs의 맞대결 리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